이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명태균 씨요. 그 제법 언론을 아는 사람 같아요. 아유,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을 네. 평가하세요? 박 좀 교수님 있다고 입장에서? 봅니다. 네. 약간 뭐 그냥 이름도 못 들어본 듣보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캡처가 뭐 2,000개니 뭐 아니, 캡처를 떠나서 이 네. 메시지 내는 거 보면은 네, 일단 김재원 아웃, 네, 장해찬은 덤비지도 못하고, 음, 김종인 아웃, 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홍준표도 판정패한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오세훈은 두려워서 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준석은 갑자기 같은 편이 돼가지고 태그 매치 하고 있고, 네. 이 정도면은 굉장한 선수죠. 네. 그건 뭐예요? 그만큼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약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벼랑 끝 전술이죠. 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내가 뭐 감옥 갈 수도 있어라는 그런 내려놓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막 뭐라고 합니까? 난사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의 메시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감옥 가기 싫다. 그렇죠. 나 늦게 낳은 애가 있다. 네. 걔가 아빠 감옥 가냐 물어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나 메시지잖아요. 감옥 보내면은 네.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네. 이거죠. 그러면 검찰은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네. 네. 그럼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실은 이분이 그 뭐 정권이 흔들릴 만한 것들이 있다면 밝혀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그냥 묻히는 겁니까? 그냥 자기 방어용으로 한편으로 보면 이분 마음에 달려 있는데 물 밑에서 이 각종 정파들은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른바 이 민주시민사회 진영들도 이분이 역사적 책무를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범죄 의혹자고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이분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논의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선거 때면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문제고 브로커도 많이 끼니 앞으로 그런 거 잘 정돈해 가자라는 건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국민의힘도 오랫동안 공당으로서 자기 자리가 있었잖아요. 집권했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뭐 브로커라고 해도 좋고 여론조사 전문가라도 좋은데 이렇게 휘둘리나요? 구조가 그렇게 취약한가요? 그 본질은 김건희예요. 본질은 김건희와의 문제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화되느냐는 부분인데 자꾸 뭐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곁다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짚어보면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세력 자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른바 정통 그 보수 세력은 없어지고 보수를 참칭하는 기회주의 세력, 권력을 쫓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자들이 거기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제2의 명태균 같은 사람이 지역에서 뭐 이름을 얻었고 몇 명의 국회의원하고 알고 뭐 이런 사람이 중앙당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활약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택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을 왜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다? 만나주지도 않죠. 그럼 카톡도 주고받을 일이 그럴 일 없죠. 어떤 그냥 실무자 선에서 만나죠.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 체계가 다 있잖아요. 연구소도 있고. 없어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막 무너졌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수를 참칭하는 불나방 같은 권력 추종자들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 자체는 사실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비극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집권당이잖아요.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당 엘리트 구조가 완전 붕괴됐어요.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이 산업화 세력이라는 경제 관료들 그리고 거기에 뒷돈되는 경제인들이 합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의미 있는 경제인들은 이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면서 정치권에 이제 발을 안 들여놔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KDI라든가 고위 경제 관료들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출신들의 이른바 야전에서 거친 일을 해본 사람들, 협잡해본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다 뒤로 뒷방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뭡니까? 검찰, 경찰, 그다음에 동네 토 요게 모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산업화 세력과 그리고 일부 와이어스계 사람들, 저기 보수적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사람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원래 국민의힘이 실무자들이 좋아요. 네. 그게 왜 좋냐면 옛날에 민정당 공채 이래가지고 당정 교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구집권 할 줄 알고 당직자가 됐다가 공무원 됐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많았어요. 공무원으로서 출세가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옛날에 민정당으로 정당 들어갔지. 공채로. 정당 공채로 네, 들어갔죠. 네. 그런 친구들이 다 쫓겨났어요. 대표적으로 장성철 네.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공채 출신 중에 국회의원 되는 모델도 별로 없다. 그렇죠.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네. 합리적 실무자들, 보수적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뇨 출신 중에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많아요? 이제 민주당은 문제가 네. 집권하면 당이 망해요. 어. 집권하면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로 들어가고 네네. 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니까 당이 약화되죠. 민주당도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내부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형편없는 수준이나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국민의힘하고는 수준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아예 네. 문 닫아야 될 수준인 거고 네, 네. 민주당은 역량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요 정도 수준인 거고. 야, 그러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역할이 오늘의 사태를 빚게 됐다. 대통령이자 왕이죠, 저분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던 거고. 선거본부장이었고 네. 제갈량이었고 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분? 근데 그게 어떻게 통할까요?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되어 보니까 윤석열은 장님무사라고 이거 장애인 발언 아닙니다. 비하 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네. 그분의 표현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힘센 장님무사다.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저기 김건희 씨는 뭐냐? 이 안전뱅이 주술사다.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칼을 막 휘두르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씨가 등 뒤에 타고 자 왼쪽으로 휘둘러 오른쪽으로 휘둘러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의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인 거죠. 선거도 김건희가 했고 여기까지 출세시키는 것도 김건희가 출세시켰고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이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네. 정직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